예, 서울 동작구 출신 전병헌입니다. 오늘 메르스 긴급 현안 질의가 잊지 말았어야 할 텐데 이렇게 긴급 현안 질의까지 하는 사태까지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은 나와 주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당선이 되면 여의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YS 때도 그랬습니다. YS, DJ,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여의도 출신이면서도 당선되면 여의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정무수석을 보면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을 정무수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이면 국회에 오질 않습니다. 여의도에. 소위 말하면 쪽팔리니까 안 옵니다. 안 오고 과반수가 되었으면 대통령은 뒤에 앉아서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압박을 해서 무조건 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야의 극한 대치가 생깁니다. 지난 25년간 그랬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안 제출권 그리고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의회의 협력 없이 국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찬, 오찬, 만찬을 의회 지도자들하고 늘 하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국정을 공유합니다. 공유를 해서 설득을 합니다. 미국은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대통령이 소수당이라도 그 대통령 직무수행이 가능한 게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왜 여의도 출신인데 들어가면 안 나오는가 하면 여의도 이게 이젠 더 이상 꼴보기가 싫어요. 징그럽거든. 자기가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딱 베일에 가려버리고 앞에 사람들 다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하에서 협치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미국식으로 대통령이 의회 여야 지도자들 다 모시고 조찬도 하고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그냥 국정을 다 공유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국정의 현상이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좀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국정 협조를 하면서 국정을 공유하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극렬한 야당 반대하는 분도 그렇게 대통령이 나오면 절대 나는 반대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권을 하면 협치라는 말 그거 가지고 자리나 하나 묶이죠. 결국은 자리나 하나 묶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정무장관은 야당으로 해야 옳겠죠. 제1야당을 하는 게 옳겠지만은 대통령이 열린 자세로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미국식의 대통령제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이 아니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본인은 야당 지도부로서 2, 3번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21일 초기부터 에볼라에 못지않은 위험한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에 대한 치밀한 대책과 강력한 방역 관리를 요구해온 의원으로서 메르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우라통이 터져서 직접 우리 장관에게 질문하고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장관은 메르스 최초의 보고를 20일 날 받았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메르스의 사망률도 보고를 받았습니까? 네, 치사율과 그런 기초 정보들에 대해서 기존의 자료들을 보고받았습니다. 몇 %였습니까? 40%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전파력은 0.7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1172명의 환자가 발생됐고 479명이 사망해서 40.9%의 치사율을 보이는 매우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러한 그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 보고를 받고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장관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라는 비판을 면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저희가 메르스에는 그동안 관심 단계로 유지해오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르스 유입 환자가 발견되는 즉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주의 단계로 격상시키면서 질병관리본부가 그것을 이제 총괄을 하면서 그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왜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된 것입니까? 장관은 야당 얘기는 듣지도 않습니까? 야당의 지적은 관심도 없습니까?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된 것입니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예,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9일 동안 환자를 좀 늦게 파악을 했다는 것이 한계였고요. 두 번째는 지침이 기존에 상당히 경직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경직된 지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망을 짜면서 상당히 협소하게 짰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소하게 짰다는 것은 안일하게 대응했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 역시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감염병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국제적인 문제까지 비화하는 문제입니다. 당장에 지금 관광업계와 음식업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소비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렵던 서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비판 기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역시 총리 대행인 경제부총리도 사회교육 담당인 교육부총리도 안 나오고 이 사태를 초래한 무능한 장관 한 사람만 달랑 나왔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라고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 네, 현재 이 메르스 대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총괄을 해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맡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면 장관은 지금 정부의 무능이 국민에게 얼마만한 공포와 불안을 주고 있고 또 가뜩이나 힘든 서민 경제와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얼마만한 고통을 주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메르스 이번의 대책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초동대응 미흡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께서 많이 당황하시고 또 동요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서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까지 메르스가 지금 지역적인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병원 감염의 문제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병원에서의 감염을 차단을 해 나가고 또 노출되신 분들을 격리를 해 나가면은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지금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만이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 메르스에 대해서 충분한 경계와 또 염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나친 그러한 공포심이나 지나친 어떤 과장된 그러한 그 경계는 또 꼭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제가 동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제 환자가 64명이었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23명이 늘어서 87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격리자는 2,5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런데 메르스가 진정되고 있다고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발생하는 환자는 불가피하게 기존에 노출된 환자들이 이제 가시화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것이 지금 특정 한 3개 병원 정도에서 국한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병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마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좀 잠재워지는 모습을 조속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는 환자가 13명으로 늘어난 5월 29일까지도 방역 실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방역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네, 방역기에 그 구멍들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실패해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그 보완 대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면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제 여지껏은 이제 추적 관리를 통해 가지고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자가 격리도 하고 또 능동적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병원도 공개를 해서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 대상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폐렴 환자에 대한 그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누락해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환자들이 있는가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찾아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빈틈이 없도록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었다고 했고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빠졌고 빈틈이 이제까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패한 거죠? 뭐 그런 똑바로 측면에서 대답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아까 사과는 왜 했어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사과는 왜 제가 했어요? 뭐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뉴얼대로 저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놓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희가 역학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가신 분이나 요번에 또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이것을 감추고 숨기면은 저희들이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던 점도 있었다는 것 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이 중국으로 가신 분은 입원 환자의 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는 데 있어서 환자와 직계 가족을 1차적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네, 중국으로 원칙대로 가신 그렇습니다. 분이 보건소에 문의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사실상 검진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두 번째 환자의 경우는 그 가족이나 저희들이 역학조사의 과정에서 본인이 병원에 문안을 왔다는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왜 있습니다. 밝히지 않냐요? 그 딸은 본인이 증세가 있으니까 격리해서 검진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걸 따님은 거부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렇게 네. 해놓고서도 자꾸만 이렇게 요리조리 변명만 하고 있습니까? 변명이 초기부터 아닙니다. 해외처럼 정보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정보 공개했어요. 왜 했어요?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메르스 환자들이 그 확산되고 몇몇 병원들에서 좀 집중적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분들에게 신고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 이제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직접 신고를 해주십사 하고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발표했습니다. 확산되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것이죠. 네, 뭐 상황이 전개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어저께 장관이 입으로 그랬잖아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정보 공개하는 거라고. 그 상황이 바뀐 상황이 결국은 방역 체계가 실패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실패했습니다라고 답변하세요. 저희가 뭐 실패라기보다는 충분치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뭐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그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방법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것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참으로 것을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장관이 철면피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일간 묵혀서 발표하면서 24개 병원 가운데 4개가 틀렸어요. 20%가 엉터리였습니다. 복지부 무능의 상징이고 얼마나 메르스라는 위험한 감염 질병을 엉터리로 관리해 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격리 환자 음압병실이 총 47개죠. 지금 104개로 되어 있고 지금 1인실 기준으로 하면 46개입니다. 104개라고 한 것은 104개 베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1인 1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특히 증상이 그렇게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다 같은 병상에 같이 수용하기도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7명이 오늘까지 확진받았는데 47명을 제외한 40명은 지금 어떻게 격리 치료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음압병상에 저희들이 배치해가지고 지금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압병상이 지금 수요가 초과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그것을 확충하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 추가대로 오늘도 이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민간의 지정병원도 좀 더 보다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의 병원에서도 지금 11분이 음압병상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음압병상이 46개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지정병원이 말씀하신 대로 104개고요. 민간에 또 음압병상들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한국식 가옥구조에서 자가격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자가격리자가 1000명을 넘게 되면 사실상 통제불능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첫 번째는 메르스는 결코 공기 감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상이 나타나서 폐렴 증상이 나타나서 기침을 하면서 비말이 나오지 않으면은 상대방에게 전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택 자가 격리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가장 이제 안전 조치를 위해서지만은 가장 큰 목적은 혹시 이상 증세가 나오면은 그 즉시 저희가 빨리 발견을 해서 격리를 시켜드리는 것,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서울 동작구 출신 전병헌입니다. 오늘 메르스 긴급 현안 질의가 잊지 말았어야 할 텐데 이렇게 긴급 현안 질의까지 하는 사태까지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은 나와 주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당선이 되면 여의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YS 때도 그랬습니다. YS, DJ, 그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다. 여의도 출신이면서도 당선되면 여의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정무수석을 보면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을 정무수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이면 국회에 오질 않습니다. 여의도에. 소위 말하면 쪽팔리니까. 안 옵니다. 안 오고 과반수가 되었으면 대통령은 뒤에 앉아서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압박을 해서 무조건 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야의 극한 대치가 생깁니다. 지난 25년간 그랬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안 제출권 그리고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의회의 협력 없이 국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찬, 오찬, 만찬을 의회 지도자들하고 늘 하면서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정을 공유합니다. 공유를 해서 설득을 합니다. 미국은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대통령이 소수당이라도 그 대통령 직무수행이 가능한 게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왜 여의도 출신인데 들어가면 안 나오는가 하면 여의도 이게 이젠 더 이상 꼴보기가 싫어요. 징그럽거든. 자기가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딱 베일에 가려버리고 앞에 사람들 다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하에서 협치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미국식으로 대통령이 의회 여야 지도자들 다 모시고 조찬도 하고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그냥 국정을 다 공유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국정의 현상이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좀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국정 협조를 하면서 국정을 공유하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극렬한 야당 반대하는 분도 그렇게 대통령이 나오면 절대 나는 반대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권을 하면 협치라는 말 그거 가지고 자리나 하나 묶이죠. 결국은 자리나 하나 묶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정무장관은 야당으로 해야 옳겠죠. 제1야당을 하는 게 옳겠지만은 대통령이 열린 자세로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미국식의 대통령제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이 아니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본인은 야당 지도부로서 2, 3번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21일 초기부터 에볼라에 못지않은 위험한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에 대한 치밀한 대책과 강력한 방역 관리를 요구해온 의원으로서 메르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우라통이 터져서 직접 우리 장관에게 질문하고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장관은 메르스 최초의 보고를 20일 날 받았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메르스의 사망률도 보고를 받았습니까? 네, 치사율과 그런 기초 정보들에 대해서 기존의 자료들을 보고받았습니다. 몇 %였습니까? 40%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전파력은 0.7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1172명의 환자가 발생됐고 479명이 사망해서 40.9%의 치사율을 보이는 매우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러한 그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 보고를 받고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장관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라는 비판을 면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저희가 메르스에는 그동안 관심 단계로 유지해오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르스 유입 환자가 발견되는 즉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주의 단계로 격상시키면서 질병관리본부가 그것을 이제 총괄하면서 그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왜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된 것입니까? 장관은 야당 얘기는 듣지도 않습니까? 야당의 지적은 관심도 없습니까?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된 것입니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예,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9일 동안 환자를 좀 늦게 파악을 했다는 것이 한계였고요. 두 번째는 지침이 기존에 상당히 경직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경직된 지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망을 짜면서 상당히